안녕하세요. 소통의 삶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날씨도 쌀쌀해져서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음, 지금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소그룹, 소모임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라 우리가 좀 아직 부족하고 아쉽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잘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어요. 그 지난 2주간 MBTI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가졌죠. MBTI라는 것은 보면 뭐 내향이냐 외향이냐, 좀 계획적이냐, 좀 융통성 있는 스타일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스타일을 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조. 이렇게 놓여 있냐, 이렇게 놓여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구조화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시실과 날실처럼 또 어떤 요소들과 소통에 있어서의 이런 요소, 이런 요소들이 또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서로 교차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기라는 것은 내 해석을 썩지 않고 들어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공감을 해주나, 이제 그런 어떤, 듣기에 대한 실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감하기를 했을 때는 상대방이 좀 더 나의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좀 더 알아챌 수가 있고, 자기 감정을 좀 더 인식할 수가 있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자기의 욕구까지도, 자신의 내면 욕구까지도 알 수 있는 그 힘을 공감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뭔가를 했지만은 그거는 공감하기가 아니고, 또 어떤 게 공감하기이고, 그거를 약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많은 그 관계에서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대화나 표현에는 그 사람 현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제 예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없어서 자꾸 제 얘기만 하게 돼요. 죄송하게도.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 학교에서도 뭐 병아리도 길러보라, 뭐도 길러보라,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것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거기에 흥미 느껴서 뭐 거북이도 기르고 온갖 것을 길렀는데 강아지를 기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안 된다. 강아지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을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그러한 요청을 들어주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4년 전쯤에 생일날 그들이 이제 많이 컸죠. 커서 제 생일날이 되었는데 생일 그 상자 안에 한 3개월 정도 된 강아지,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가 예쁜 그 리본을 메고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게 좋다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생명체를 선물할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여튼, 어쨌든 너무,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에서 놀랐는데, 아이들은 놀라니까 너무 좋아서 놀라는 줄 알고, 뭐 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고, 완전히 성공적인 이제 생일 파티가 됐는데, 그, 이제, 저는 한켠에, 이건 생일 선물이 아니라 이건 너무 반항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이라도 강아지를 기르겠다는 건가? 이제 막 한쪽에서는 그런 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고, 음, 이제 그런 뭐 근데 제 생일날 제가 화를 낼 수도 없고, 근데 그 이면에는 저에게는 어떤 뭐가 있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저희 집 마당에 항상 큰 개가 메어져 있었어요. 그 개들이 우리가 이제 쭉 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진돗개 같이 큰 개가 큰 소리로 짖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속에서 어린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걔는 위험하고 공격적이고 아주 뭐 큰일 날 동물이라, 이런 생각으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이후에 더 커서도 그 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위험해. 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도 개만 오면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뭐 가까이 가서는 안 돼. 걔들은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위협을 받았겠죠. 기억은 크게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형성된 이미지나 형성된 그런 생각 사고가 참 그 일생을 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정말 그 강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도 꽤 작용을 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생일날 이제 선물을 하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제 이런 걸 물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많이 커서 집에 잘 없고, 그래서 엄마가 또 심심하고 적적하고, 그럴까봐 뭔가 엄마를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엄마도 이렇게 좀, 갱년기, 이런 것도 좀 잘 지내실 것 같고,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여러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이제 하루 이틀 그런 어떤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도 원했던 거지만, 제가 지난 그 이후에 보면 그렇게 엄청 거기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없고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지났고,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오로지, 중요한 게 엄마를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저는 자기들이 기르고 싶은 거를 엄마한테 선물을 빙자해서 했다라는 생각을 한 이만큼만 갖고 있었던 게 저의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죠. 그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배려했다 그럴까? 하여튼 그 서프라이즈 선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화가 있고 나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맙다. 그 이후에 그런 게 되고 나서야
진정으로 엄마를 생각했구나라는 고맙다라는 마음이 나왔고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뭐 같이 이렇게 이런 걸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정말 좋은 결정이었네. 이런 거 또 시간이 가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그때 그런 생각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즐거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어떻게 느꼈겠니. 뭐 귀찮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내가 참 느낄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걸 또 표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제 얘기는 그런 소통 그다음에 인제 공감 이런 것의 필요는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느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 이면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려는 귀 기울임 이런 것들이 시작이다. 필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작은 예에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번 훨씬 더 큰 일도 있고요.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것. 그 작은 경험이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더 상실감 이런 것들로 있지만 그것을 공감받았을 때, 또 공감해 주었을 때 경험되는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도움이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상담실에 오고 상담을 할 때도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 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도 될까? 굉장히 많은 불안과 이런 걸 안고 사실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렁설렁 와서 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을 내려놓고 내 얘기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다시 객관적으로 서로 보고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먼저 공감을 하기에서 시작을 된다. 그분들에게 경청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공감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먼저 보고 또 그다음에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감은 제 이제 다시 화면이 작아질 것 같은데요. 공감은 이제 공감이 아닌 것과 공감인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좀 더 알 수 있다. 작아졌죠? 자, 이 얘기죠. 공감은 내 해석을 섞지 않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감을 통해서 상대방은 내가 공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자신의 감정을 또 이해하는 거죠. 그것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엄마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엄마를 생각했지, 내가 우리 욕심,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인정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걸 아주 그 귀엽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그쵸? 이제 그 심지어 그거를 가장 그걸 반대했던 아빠가 뭐 그 알러지 때문에 이 강아지들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손을 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모르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꼬리치면서 반겨준다거나 너무 이쁜 짓을 하고 스킨십이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음 음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통해서 이제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누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오해에서 쪼끔씩은 서로 노연하게 한다. 그래서 서로를 온전히 인제 공감이란 것은 수용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잠시나마 그 상대방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그런 경험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음 그래서 말을 잘하는 기술도 좋지만 잠시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연습, 이런 것들도 다 이 공감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럼 공감이고 뭐가 공감이 아닐까? 그래서 우선은 습관적 듣기와 공감적 듣기. 우선 습관적 듣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우리를 뭐 마음을 자유롭게 해 준다거나 우리의 감정을 더 느끼게, 내가 공감을 받았을 때는 '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맞아. 그런 염려가 있었어.' 이렇게 내 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그것에서 쪼끔 멀어지게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그 어떤 인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또 자녀들이라면은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좀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쵸?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어떻게 대꾸할까요? 어떻게 대화를 할까? 그때. 그러면 첫 번째, 맞장구를 친다. "맞아, 맞아. 그 사람들 진짜 나쁘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으다." 이렇게 맞장구 친다거니. "너니까 그걸 참지. 진짜 나쁘다. 나 같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약간 맞장구 치기로 한다면 그거는 공감일까요? 공감 아니다.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 듣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나 그런 상한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다. 이 맞장구를 그냥 쳐 주는 것에서 그친다면, 맞장구를 쳐 주고 공감으로 가야 되지 이 하나만 갖고는 어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질 수 있다. 불편함 속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너의 편이 되어 주겠어.'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쵸? 음. 예. 그다음에 인제 동정하기. 너 진짜 괴롭고 힘들겠다. 아유, 불쌍해. 너 진짜 안 됐다." 이렇게 그 사람을 동정을 한다면, 그리고 "뭐라 할 말이 없네. 참 딱하다 너도. 뭐라 할 말이 없네. 참 딱하다 너도." 이렇게 동정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상대와의 거리를 명확히 두면서, 이거는 당신 너의 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을 내 판단을 전달하는 것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구나.' 그래서 동정, 음 sympathy, empathy랑 또 틀린 sympathy, 이거는 그냥 그런 범위. 뭐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음 "너 진짜 안 됐다." 이 말이 그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나는 오히려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지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오류에 빠져 그 생각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내가 굉장히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쪼끔 거리를 두거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 이미 그런 상태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더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정심은 금물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굳이 동정 상태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공감적 듣기와 다르다. 또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잘하는 방법은 그런 감정과 차단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 그러지 마. 그런 느낌 갖지 말어." 이렇게 인제 그 사람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뭐 "왜 그렇게 불쾌한 생각을 왜 해?" 뭐 이렇게 "그렇게 느끼면 안 되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죠? 예. 그렇게 감정을 이거는 억제, 억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핵심 신념과 연결된 이 방식은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강박적이 되게 되죠. 물론 뭐 우리가 집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 그 강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울면 안 돼. 너는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돼." 이런 감정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하면 그거를 뭐 수천 번 그렇게 에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억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친구로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음 뭐 그것이 억압되는 건 아니죠. 그 친구를 안 보게 되겠죠. 그쵸? 이해를 못 하니까는. 그냥 "그런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고통을 느끼지 마." 이렇게 인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족은. 왜냐하면 늘 같이 대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 뭐 친구랑 싸웠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화내지 마." 계속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게 하는 것은 어 또 다른 출구를 찾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생각을 전환하기.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땐 너가 오해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 너를 이용할 리가 없어."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은 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그 감정 속에는 욕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공감적 듣기와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이용하는 것 같다는 친구들에게 그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너를 이용할 리가 없어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아니라니까. 예전에도 나를 골탕 먹이고 괴롭혔다니까 라면서 계속 그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건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전동시켜 주는 것은 크게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돕게 되지는 않는다는, 그렇게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오네요. 강요된 방식으로는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공감적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그런 분의 말과 대화가 나를 릴리즈 시켜주는 것,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해받았다고 느껴지는 것, 정말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상태로 되지는 않아요. 그런 상태로 되고 나면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방어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맞았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 난 이용당하고 있어. 그 친구들이 나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와 생각으로 가게 된다. 그렇죠. 분석하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이유가 뭔데? 원인을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너의 기질은 다혈질이고 그 친구의 기질은 담즙이라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죠. 이것도 참 잘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자꾸 돼요. 근데 조언을 구할 때, 또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청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이 분석을 하게 되면 옳고 그른 행위, 좋고 나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가르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이거는 옳은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공감하게 하고는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분석하기를 해야 할 때는 있지만 다르다. 조언하기. 조언은 기질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 돼. 자, 오해하지 말고 기질에 대해 좀 더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봐. 너랑 그 애랑 기질이 틀려. 이렇게 조언할 수 있죠. 그쵸?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그치만 이 조언을 하면은 이 젊은 친구들은 단박에 딱 돌아서서 뭐라 그런가 하면 요즘은 꼰대 같아.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주 너무 놀랬어요. 딱 그렇게 그렇구나.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은 소통이 안 된다. 조언을 할 때 여기 나오죠. 정말 모르겠어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엄마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뭔가 구할 때 충고를 구할 때는 이 모든 얘기가 기질이 틀린 것 같은데,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가정 교육을 다르게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럴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원치 않을 때는 전혀 도움이 없다. 그래서 공감하고도 다른 얘기다. 그다음에 내 얘기. 이 뭐라 그러죠? 라떼? 이런 얘기 하죠. 나 때는 어땠다. 그래서, 내 동창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내가 클 때는 어땠고, 이렇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얼마나
유혹이 막 들어요. 그쵸? 뭐 근데 청년들도 우리 이제 뭐 중고등부에서 봉사하는 청년들도 보면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고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에 와갖고 예배하는데 아이들이 뭐 거의 반 이상이 엎드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청년이 교사로 왔는데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런데 또 그런 청년들을 보면 이제 어른들은 또 보면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서로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 자르기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서 그 말 자체를 잘라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이 말을 토픽을 바꾸거나 말을 잘라버리거나 뭐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대화 관계가 아예 사라지죠.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예 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8가지의 습관적 듣기만 공감하고는 다른 맞장구, 갈등이 깊어지거나 파벌이 형성이 되게 된다. 동정하게 되면 감정과 생각에만 빠질 수 있다. 감정을 차단하게 되면 감정을 억압하게 되죠. 생각을 바꾸어 놓으면 저항이 생기거나 자기 생각을 평행 이동해서 또 다른 방어를 하게 되죠. 분석을 하게 되면 공감적 반영 후에 해결에는 도움이 되나 그 순간엔 또 그렇죠. 조언을 하게 되면 듣고 싶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어볼 때 하는 것을. 내 이야기로 들어가면 자기 관점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 말 자르기 하면 아예 기회가 상실되는 그런 이제 약간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공감하고는 다른 부작용이 이런 습관적 듣기 방식에서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 이게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요하다. 이런 것을 계속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점점 소통이 줄어들거나 관계가 차단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럼 공감이라는 건 뭘까? 공감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며 온전히 상대와 함께 의식적으로 머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낯선 눈으로 또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고 상대가 말하는 지금 이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것, 아주 굉장히 멋진 정의 같죠? 공감하기는.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고 또 에너지도 많이 든다. 그래서 문제를 판단한다기보다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그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죠. 들 때는 참 그게 판단이 막 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에서 아까 8가지 중에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생각을 막 이렇게 전환시켜 주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상대 덕분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뭐 엄청 나와의 나의 침묵과 나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 존재함이. 그게 가족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늘 이렇게 하던 엄마나 이렇게 하던 관계가 침묵을 갖고 들어줌으로써 낯선 눈빛으로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소통이 막 필요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특히 포물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어떤 호감을 막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게 서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진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 서로의 예화나 이런 걸 서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자꾸 라떼를 하게 되네요. 하게 돼요. 이제 제가 형제가 몇 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둘만큼은 둘이서 그런데 이제 셋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역동이 생기잖아요. 이 둘이 이제 막 사이좋게 지내다가 싸우거나 막 그러면 한 형제가 이 친구하고 또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형제를 또 약간 왕따시키고 둘이서 또 막 이렇게 지내다가 뭐 서로 이런 식으로 역동을 일으키면서 뭐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형제들끼리, 그리고 또 뭐 넷일 경우는 이 형제를 서로 차지해야 되는 뭐 그런 작전을 부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가 이 어린 동생을 맡기고 부탁하고 이제 외출을 하시면은 뭐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서로 이 동생을 누가 담당하냐 뭐 이런 걸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뭐 이런 과정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뭔가가 떠올라서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 공감. 하여튼,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필요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 또 두 번째, 공감받은 경험은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는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공감받은 경험은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뭔가 불편한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대로 그 형제들끼리도 잘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 한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뭐 울고 막 이랬을 때 어머니가 돌아와서 그거를 이렇게 상황을 듣고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듣고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런 경험들을 느끼는 거죠. 안정되고 뭐 거기서 뭐 잘못했어요 어쨌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받는 공감일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감을 받게 되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들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공감이 되었을 때 자기의 역할들을 더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감을 받다 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 우선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형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인제 포물선 이렇게 돼서 여기 이 끝에 있는 막 그 얘기도 잘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생기는 거예요. 막 서로 인제 어떤 사람하고 연합하고 어떤 사람하고 연합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형제를 이제 또 막 제가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그건 굉장히 귀여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귀여운 어떤 사회 활동이었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족 중에 뭐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저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소통은 늘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재개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은 하려면 내가 공감을 받아 봐야 된다는 거죠. 공감을 받은 경험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고 그런 받은 경험들이 내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게 되고 또 그렇게 열애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이 재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공감이라는 거는 매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소통에 있어서 여러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 시간까지 강의를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MBTI 같은 거는 구조화 시켜 놓은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사람을 외형이다, 내형이다. 이 전체를 구조화 시켜 놓고 보니 뭐 직관적인 형도 있고 감각적인 유형도 있고 뭐 이렇게도 보고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렇게도 이해되고 저렇게도 이해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사람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공감, 이해 뭐 이러한 것들은 그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어떤 뭐죠? 시실과 날실과 같은 거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또 시실과 날실과 같은 요소로서의 이 팩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감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감은 우선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하고 그래서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구를 들어야 되고 계획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렇게 한 4가지 요소로 공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때 공감 이 중에 한두 가지가 하나가 빠지더라도 이렇게 또 합치더라도 이런 구성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관찰을 할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어떻다는 거니? 친구들이 너를 무시했다고? 친구들이 너를 왕따시켰다고? 그게 뭘 말하는 건데? 라고 말을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사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내가 내 친구를 불렀는데 걔가 대답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왕따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럴 때 이제 내가 반영을 해준다. 반영이라는 말 나왔죠. 반영은 너가 친구를 불렀는데 너가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를 보지 않았다는 말이니? 친구가 너 듣지 않고 그냥 갔다는 말이니? 이제 이렇게 그 팩트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확인하고 요약하고 반영해 준다. 그다음에 화자의 감정을 듣는다. 그래서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기분 나빠요. 좀 서운하고 민망했겠네. 서운했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민망하진 않아요. 그럼 서운하시군요. 그저 서운한 거로군요. 이렇게 그저 서운했구나. 아이들에게 서운했구나. 화가 났구나. 뭐 이렇게 그 감정을 되짚어 주는 것. 그것 공감의 그 과정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감정? 그렇다면 어 너무 이기적이야. 그 친구는. 그 부분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만 알아요. 음. 그러면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아 그럼 배려받고 싶은 거니 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서운하다거나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친구가 그랬다 그러면 '아 그 친구에게 너가 인정받고 싶니? 친구가 너를 그러니까는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였구나.' 이런 말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 음 뭐 "나도 인제 본척 만척 안 할 거예요." 라든가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 거예요." 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 이런 거치는 것이 어 많이 도움이 된다. 음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공감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듣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핵심 욕구 그 힘들어 있는 고통스럽거나 그런 사람들의 핵심 욕구를 듣는 연습. 근데 이게 숙제로 계속 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서 "공감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 서로 공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서로 위안을 얻고 회복된다. 그래서 이 공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음 굉장히 그래서 우리 상담에서도 제가 인제 상담을 하면서도 이 공감을 어떻게 서로 표현하고 함께 하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갈등이 좀 있지만 그 사람이 한 걸음 디뎌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보고 싶은데.' 할 때에 비로소 이제 상담실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게 공감하기 거의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을 공감을 해줄 때에야 비로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제를 쪼끔 묵상하시고 어 또 실제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기회가. 우리 인제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해 보시고 또 직접 경험도 해 보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